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주아버니 여러분, 지금부터는 회생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10년 전 2015년에 정말 포항에 병원을 갔다가 회생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그거 가지고 이상은 원장한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렇게 회생하는 방법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신탁도 다 위탁받게 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게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일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은 단어가 틀리고 쓰는 말이 틀립니다. 그 어떻게 회생이 진행되는가를 지금부터 잘 쳐다보시고, 끝없이 이유도 없이 파산은 그냥 다 툭툭 다 정리해갖고 나눠주고 끝. 이게 파산이에요. 파산 뒤에 회생을 하는 거 그런 거 아니거든요. 사업계획서 잘 세워갖고 법원에서 뭐 사업승인 내듯이 이렇게 승인받는 거 아닙니다. 근데 마치 여기 부천에서 오신 분 김영웅 그분이나 이런 분들하고 또 이제 김수건 씨인가 이런 분들이 회생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잘 짜갖고 가면 법원 판사가 믿고 이걸 허가를 내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이 역시 회생에 대해서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막연하게 이렇게 되겠지라고 하는 이런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막 앞서서 이렇게 설치는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 회생이 어떻게 진행돼 가고 회생 관제인들 세워지는 것 이런 부분에서 정말 일할 줄 아는 이성희 변호사님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이 휴스템 영농조합 법인은 농민의 자격을 5명 전부 다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산 명령이 되었던 것이죠. 거기다가 재정적으로도 마이너스 2천억 정도 되는 부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휴스템 자체가 회생을 하려고 했던 것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작년 2월 달에 할 때는 이상 회장이 많은 자산을 출혈을 전제로 해서 했던 것인데 그런 과정이 여의치 않았고, 이번에 넣은 것은 채권자들이 중심이 돼서 회생법에 따라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7일 날 접수가 되어서 2025년 회합 1호 사건으로 11부에 배당이 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제인에게 19일 날 도달되었고, 이어서 관계되는 감독관청, 그 다음에 행안부, 그 다음에 그 국세청, 농림부, 여러 단체에 모든 서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 많은 분이 궁금해 하실 건데, 이것은 회생이 안 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회생법에 따라서 회생 개시 요건에 따라서 파산의 위험이 있을 때에 채권자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30명의 채권자가 파산 신청을 했을 때 파산 신청을 받아들인 것과 마찬가지로 회생에는 회생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에 맞춰서 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그 회생 기각 사유가 없으면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생 기각 사유는 예납 비용을 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채권자의 해하는 사유가 없으면 해주는데, 여기는 우리가 6만 명의 채권자들이 채권 회생을 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휴스템 법인의 전체 부채의 99%가 이런 준조합원의 출자금 내지 선수금 회원 가입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90%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에 대해서 진행됐던 것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실제로 진행됐던 그 사례, 이것도 포항 설림병원 했던 것을 파산했다 이렇게 잘못된 오보를 내고 있는 것 같아서 보여주면서 포항 설림병원 같은 경우는 회생이 들어가서 제3자 M&A 방식을 통해서 회생이 되었고, 이 모델이 작년에 이상은 회장과 모델로 해서 진행하려고 했던 그 모델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서류가 접수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조금 지나면 법원에서 예납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고 이 과정에서 관리인을 지정하겠는데 의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제가 그 당시 제가 그 포항설림병원의 상임이사였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사장, 지금 같으면 이상은 대표가 회생을 넣은가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랬더니 채권자들이 이상은 회장과 지위에 있는 이사장이 관리인 되는 걸 반대하면서 관리 지정인 의견들을 채권자 협의 전체에 대해서 상임했던 이성희 변호사를 관리인으로 지정해 달라고 모두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14년 8월부터 물품 채권자들 협의를 했었고 또 200명이 넘는 퇴직 채권자, 대구은행, 한동대학교, 영육채권자, 건설 채권한 다수의 채권자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방송에서 저를 이렇게 그 문제가 있었으면 이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지지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들은 몰라서 그냥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인 지정을 여기 채권자들이 중심돼서 이제는 파산 관제인은 파산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회생 관제인은 회생을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저희가 따로 선정해야 되는 것이고 관리인은 그 목적에 따라서 그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 신문기를 한번 잡습니다. 신문기를 이제 조만간 잡힐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는 이사장이 한 거지만 채권자 협의회 대표로 저희가 대리인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이때 관리인을 임명해서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신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문하고 나면 파산 결정이 24년 11월 8일 파산 결정과 동시에 파산 관제인을 지정한 것과 똑같이 이렇게 회생 절차를 개시한다 라고 결정이 떨어진과 동시에 회생을 위한 관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똑같은 경우 회생 채권자들의 신고 기간을 일정 기간을 두게 됩니다. 여기는 한 달 줬죠. 그러나 우리는 한 두세 달 정도 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권 신고를 한 다음에 관계인 집회를 하게 되는 거고 이 관계인 집회를 통해서 관제인이 회생 방안을 모색하게 된 겁니다. 이때도 이 설림병원의 의료재단이 회생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제3자 법인에게 모든 걸 양수도하는 것으로 회생 방안을 만들었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제3자 M&A 공고문을 이렇게 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생 절차를 개시 결정을 받고 회생 인수 합병을 위한 개시 결정을 하는 것이고 이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한 번도 하지 않은 분들이 사실 내용을 잘 모르죠. 예.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이렇게 얘기 되시는데 그래서 이와 같은 M&A 방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 채권자들이 중심이 돼서 채권자를 중심한 법인으로 전체 이양을 해서 이 법인에서 자산을 넘기는 걸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무슨 사업계획을 잡거나 그런 것들이 중심이 아니고 일단 채권에서 자산과 이것이 파산 결정한 그 채권 보고서보다 조금 더 나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을 계속했을 때 가치가 파산해서 청산하는 것보다 가치가 같거나 크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년이 지난 이후에 작년 1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새로운 회생 절차가 되고 이 회생 절차를 통해서 살아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회생 결정이 떨어지는 순간 파산 절차에 했던 관제인은 모든 절차가 중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칫하다가는 그게 몰빵했던 분들이 그냥 이 닭줬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그런 형국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관제인은 두 종류의 관제인이 있어요. 파산 관제인은 파산으로만 합니다. 그 사람한테 회생을 해달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고, 이거는 정말 무지에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결과입니다. 회생을 원하면 회생 개시 결정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항고를 했죠. 파산 결정에. 그것은 파산 절차가 안 된다라고 끝날 뿐이지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하는 회생 결정은 별도로 회생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회생 신청을 이번에 저희가 넣었던 것이고, 이 회생 절차가 진행되면 파산 절차가 진행되면 54가 했던 파산 절차가 또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채권자 다수가 회생을 원하는 그 절차를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회생 개시 결정이 되고 관계지표와 공지를 함과 동시에 또 회생 계획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인가받으면 모든 것들이 종료되는 이런 절차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2015년 약 10년 전에 포항 설림병원에서 겪어봤던 방법이고, 이것이 지금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효력과를 발휘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절차가 향후 진행 프로세스고, 이 중간 과정에 회생채권 신고를 파산채권 신고하듯이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엉뚱한 소리 하는데 뭐 신탁이 무효다, 이것은 파산관제인이 이미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상하게 그것을 다 했고, 그것에 대해서 이미 서초소에서 이미 다 종결을 한다고 연락이 왔었고, 이상을 회장이 왔을 때도 무혐의 받았고, 뭐 그것을 또 새롭게 고발한다고 해서 새로운 고발도 없고, 그것이 새로운 효과가 일어나는 것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크게 고민할 것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관계를 하는 게 좋을 거야 보고, 우리가 800억 뿐만 아니라 나머지 자산 전체가 또 추가적으로 있기 때문에 회생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자꾸 관제인한테, 파산 관제인한테 파산받게 되는 것이 아니고 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수익권자들이 싫어하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 여기서 이제 채권자들이 이것을 이와 같은 절차를 하겠다 하면 이 결정이 남과 동시에 회생 절차를 통해서 전체 과정이 프로세스가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금이라든가 이런 모든 소송행위가 중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대단히 유익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셨죠? 이렇게 일을 할 줄 아는 사람하고 일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거. 회상 절차가 어떻게 진행된다는 거 다 꿰뚫고 있잖아요. 그 파산과 파산관제인이 하는 일, 그 회생과 회생관제인이 지정해서 하는 일, 다시 말해서 회생이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파산관제인에게 19일 날 보냈다, 또 그 관련 부처에다 보냈다, 그리고 이제 신문 기일이 이제 잡힐 것이고, 그리고 또 이거 나오는 관리위원회이 지정이 돼서 신문을 하고, 그리고 회생관제인이 지정하면은 그 순간부터 파산관제인의 업무는 싹 다 중지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파산 여기 관제인 관계인 집회가 열리고, 그 집회가 열리고 나면 그때부터 정말 회생에 대한 방안을 모의하게 되고, 이런 다음에 회생 절차가 들어간다 그래요. 근데 여기에 무슨 저기 사업계획서를 세우고 사업계획서 수립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일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기 때문에 일할 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거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자기들이 책 속에 책만 들고 아니면 상식 가진 사람들하고 얘기해갖고 이래서 합니다. 전문가 그룹에서는 항상 그런 게 존재합니다. 또 하나 뭐 사무소 위조로 다 해갖고 고소고발한다 그래 뭐라고 말하는 거 봐요. 사무소 위조로 고소고발 당했다 앞에서. 그리고 다 혐의가 끝났다 이거 이랬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다시 시작해보니까 그게 그거고 종결된다 끝났다래요. 이미 아마 그 건에 대해서 여기 뭐 무혐의로도 해가고 끝난 사건들이에요. 근데 또 한다고 해서 그게 다시 그것이 되느냐. 글쎄 이거 역시 사실 확인 진실 확인도 안 해본 상태에서 미안하지만은 이상훈 회장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이렇게 써주고 저 사람 저렇게 써주고 그렇게 써갖고 온 걸 가지고 사무소 위조다 이렇게 그거를 압승동 건물에 박성희 씨가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제발 좀 사실 확인도 하고 진실 여부를 가리고서 일을 하고 방송을 하면은 준주화분들은 이건 준주화분들을 위하는 게 아니야. 팩트체크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들 진짜 이게 뭐냐면은 파산관제는 파산시키는 거와 똑같은 거고 회생관제는 회생관제 하는 거와 똑같은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로 일할 줄 아는 사람과 일할 줄 모르는 사람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한눈에 딱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무소 위조로 깜빵 간다는 동 뭐 금방 뭘 한다 이런 헛소리 잡소리 했다가 놀아나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일 안 해본 사람이 이렇게 그렇게 열심히 떠들고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까? 또 한마디 얘기 드리지만은 뒤에 허가 표시판을 붙여놓고서 산림허가를 받았니 개발허가를 받았니 건축허가는 뭐 제대로 났니 그래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거 똑같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렇게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상식을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주워짓기로는 여기 찢어진 입이라고 막 떠들어대기는 이런 말에 준주화분 여러분들이 미혹당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